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강 갈등, 소통, 평화, 민족통합의 윤리에 대해서 문제풀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자, 다들 풀어왔죠? 다들 풀어왔죠? 맞춰볼까요? 벌써 14강이네. 정말 다 끝났다. 15강까지 하면 다 끝나가네요. 자, 앞으로는 그 수능 완성 강의를 찍기보다는 아마 그걸로 할 것 같아요. 시사와 관련해서 시사를 여러분들의 그 윤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보는 그런 작업을 할 것 같으니까 유튜브에 좀 맞게 여러분들이 강의는 또 딴 데서 들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뭐 확실한 거는 다음 시간에 정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문제풀이 볼 건데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쉬웠고요. 선생님이 그리고 그 올해 모의고사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14단원에서는 통일 관련 파트가 많이 나오더라라는 거니까 통일 관련 내용들을 한번 잘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넘버링 하면서 보자. 기본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 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째 줄에 한번 볼까?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간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갈등에 직면했을 때 갈등 해결을 위해 행해지는 상호 비판과 토론을 통하여 혁신하는 데 필요한 독창적인 사고력이 고취된다라고 해서 이 제시문은요, 갈등의 순기능에 초점을 두고 갈등을 통해서 그 사회의, 그 조직의 발전을 꾀하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갈등은 반성의 계기를 제공해 개인과 집단의 도덕성을 제고시킨다라는 거죠. 쌤도 얘기했죠, 지난번에. 와이프랑 갈등이 있을 때, 이혼해버려. 이런 생각을 안 하지는 않지만 그 순간, 내가 어쨌든 이 집안이라는 사회에서, 집단에서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그런 잘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사과함으로써 둘 사이를 보다 돈독하게 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죠. 우리 와이프도 좀 그러기를 좀 부탁을 하는데 그러고 있다고 봐야겠죠. 또 있다고 봐야죠. 좋았죠. 그렇게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관계를 잘 조정하기를 바라겠고. 2번입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첫째 줄의 밑줄 의사소통적 합리성 밑줄을 치고요. 의사소통적 합리성 밑줄을 치고, 자, 하버만 쓰지 뭐야? 토론이나 담론을 통해서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는 능력을 우리가 의사소통 합리성이라고 하죠. 의사소통 합리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밑에서 세 줄 위로 가면 저 끝에 객관적 세계의 통일성, 그리고 옆에 상호 주관성 밑줄을 치고, 자, 이 얘기는 뭐야? 객관적 세계의 통일성, 상호 주관성. 담론 윤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렇게 담론을 하면은 여기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둘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A와 B가 공통적으로 합의를 하니까 단순히 A의 생각만인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상호 둘이 합의를 하는 상호 주관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니까 객관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어를 써서 객관적 세계의 통일성과 상호 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소통과 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억. 담론은 합리적 합의 또는 동의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담론은 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합의와 동의를 목표로 한다. 니은. 담론 참여자들은 타인의 의견을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고요. 타인의 의견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계속 질문과 반론을 통해서 공통된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3번. 논의할 주제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만 담론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이성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리을. 담론 참여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원하는 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자신의 생각이 있으면은 내 이익을 위해서든 내 욕구가 무엇이든 다
다 말을 하는 거야. 다 말을 해서 들어달라는 게 아니야. 내가 이런 거야. 우리 반 청소 누가 할까? 그럼 얘기해. 난 하기 싫어. 난 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돼. 그럼 상담하면 뭐라 그래? 야, 너만 하기 싫겠니? 나도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의견을 반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얘기하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얘기하라는 거. 그래서 리을은 맞는 얘기. 정답은 기억, 리을 2번입니다. 3번. 기억에 들어간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까?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결코 통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자, 3번이고 우리가 통일 비용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말했죠. 분단의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인 분단 비용, 통일을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인 통일 비용,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인 통일 편익이 있는데 지금 이 글쓴이는요. 이 통일 비용 때문에 통일을 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겁니다. 왜? 이 통일 비용보다는 통일 편익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자, 그런데 통일에 반대하는 어떤 사람은 통일 비용이 비록 단기적 비용이라고는 하지만 그 비용이 막대하며 이에 비해 통일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은 적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앞에 말한 것처럼 통일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 뭐보다? 통일 편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3번이죠. 통일 비용이 통일 편익보다 더 크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 4번입니다. 다음은 신문 칼럼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맨 밑에서 세 줄 위로 한번 밑줄을 쳐볼까? 따라서 우리는 통일 후 나타날 심리적 측면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인 통일 역량을 충실히 키워나가야 한다. 심리적인 측면. 지금 이 제시문은 독일 통일 사례를 들면서 동독 주민과 서독 주민이 심리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조화롭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어? 동독 사람들은 서독 사람들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비판을 하고요.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서독 사람들은 자유주의 이념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동독 사람들은 사회주의 이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서로 이렇게 비판하면서 심리적으로 통합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통일의 중요한 거는 뭐야? 이런 심리적인 통합의 과정이다 라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내면적 정신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 그런 거 하면 돼요. 스포츠나 문화, 교류 같은 것들을 하면 되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그 스포츠 단일팀, 남북 단일팀, 남북 탁구 대표팀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금메달을 딴다. 그런 과정에서 같이 응원한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심리적인 조화나 통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5번입니다. 문제들이 너무 쉬워가지고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남기세요. 5번입니다. 가의 입장에서 나에 나타난 한국 사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견해는 자, 가려보자. 갈등 극복을 위해 부자자유 밑줄. 부자자유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했는데 부자자유가 뭐야? 부모는 자식에게 자애를 베풀고 자효,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는 겁니다. 자애라는 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헌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 헌신적인 사랑을 받으면 동시에 자식도 부모에게 받고 땡이 아니라 효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감사하다고 표현을 한다거나 어깨를 주물러 드린다거나 하는 등의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게 부자 자유입니다. 결국 이 부자 자유의 중요한 의미는 관계는 서로 잘해야 한다. 서로. 부모도 잘하고 자식도 잘해야 한다라는 거고 이렇게 서로 잘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뭐라 그래?
호혜적이어야 한다고 보죠. 호혜성이라고 봅니다. 호혜성. 나를 보자. 나. 모스크바 지하철에서는 젊은이들이 노인을 깎듯이 예우한다. 노인이 타면 얼른 일어나 자리를 안내하고 노인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이유는 왜로 간단했다. 이 지하철을 노인이 만들지 않았는가. 한국에 돌아와 한 젊은이에게 이 지하철을 만드니까 바로 저 노인들인데 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자기가 월급 받으려고 만들었지 우리 위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거에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호혜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노인과 젊은 세대들이 서로에게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호혜적 같은 말이 상호적이에요. 호혜적, 상호적 같은 말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호혜적인 존중의 태도로 세대 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6번 별표 3개 중요합니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한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지닌 남북한을 평화적 방법으로 하나의 체제로 지닌 국가로 통일해야 한다. 통일하자. 근데 어떻게 할까? 이를 위해 먼저 비교적 쉬운 사회, 경제, 문화 교류와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다가 이러한 교류가 협력이 지속될 때 남북한의 신뢰가 쌓여 정치 분야로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통일을 할 때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야? 정치적인 분야가 있고 비정치적인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비정치적인 분야는 사회, 경제, 문화와 같은 것들. 사회, 경제, 문화와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이라고 한다면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을 할 때 자유주의로 할지 사회주의로 할지를 먼저 통합하자는 건데요. 이런 걸 먼저 하기 전에 비정치적으로 사회나 경제나 문화. 사회는 우리가 힘들 때 의료적인 지원을 해준다거나 경제,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서로 이익이 되는 협동을 한다거나 문화, 남한과 문화를 교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회, 경제, 문화인데 이러한 비정치적인 분야부터 하다 보면은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통합이 잘 되면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분야까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입장이 바로 가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남한과 북한이 이 문화 통합을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알아요? 삐읍 리을 쌍삐읍 리을 남한과 북한이 같이 만든 게 뽀로로야. 뽀로로처럼 뭔가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둘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든다거나 경제,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 사회 인도적인 지원들 많이 할 수 있겠죠. 홍수가 나면은 약품을 보내주거나 쌀을 보내주거나 이런 것들 사회 문제니까. 을은 뭐냐면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 정치적인 분야부터 일단 타결이 되면 자유주의로 할지 사회주의로 할지 먼저 타결이 되면은 이 나머지 비정치적인 분야까지 파급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갑은 이렇게 위쪽으로, 을은 밑에 쪽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1번. 통일한국은 1국가 2체제 형태가 바람직한가? 아닙니다. 갑과 을 모두 1국가 1체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2번. 남북한 간의 상호신뢰 구축은 통일에 기여하는가? 둘 다 기여한다고 말하고 있죠. 3번. 통일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혼란이 최소화되는가? 갑은 절대 반대하죠. 급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비정치적인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올림픽도 같이 나가고 개성공단도 하고 점진적인 속도로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겠죠. 급진적이 아닙니다.
을 같은 경우는 뭐 급진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또 급진적이라는 얘기는 잘 안 써요. 왜? 급진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은 혼란이 따라오기 때문에 을 입장에서는 급진적인지 아닌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뭐 정치적인 분야부터 일괄적 타결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급진적이라는 거는 오를 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뭐 갑이 명백하게 X니까 정답은 아니고 4번 통일을 위해 비정치적 분야인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갑은 긍정, 을은 부정하겠다. 정답이 되겠네요. 5번 통일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갑과 을 둘 다 찬성하고 있죠. 제시문 보면은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7번 가의 사상의 입장에서 나의 기억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가. 한쪽에서는 쾌락의 가치를 다른 쪽에서는 고통의 가치의 총량을 합산해 보라. 어떤 입장? 공리주의죠. 공리주의고 지금 7번입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나에 대한 답변, 나의 기억은 뭐야?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공리주의 입장에서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뭐겠어? 그렇지. 이익이 크다면, 사회적 효용이 크다면, 더 구체적으로 쾌락이 크고 고통이 적다면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보자. 기억. 분단으로 인한 비용보다 통일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더 이익이 되니까, 쾌락이 커지니까. 니은 이익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달성해야 할 역사적 당임이기 때문이 아니죠. 이익 때문이 아닙니다. 공리주의는 이익을 고려합니다. 이익이 커야 쾌락이 크기 때문에. 디귿 군사비를 줄여 국민 대다수에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쾌락이 올라가겠죠. 맞고요. 리을 효용성을 떠나면 안 돼요. 효용적인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기여하기 때문에. 정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입니다. 8번 별표 2개 중요하다. 자,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 가. 자기가 조금 들은 바 좁은 견해만 내세워 그 견해에 동조하면 좋다고 하고 그 견해에 반대하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마치 갈대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것과 같아서 그 구멍으로 하늘을 보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적은 것을 믿어 많은 것을 비방하는 어리석음이라고 말한다. 이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원효야. 원효. 제시문 잘 알아두세요. 원효이고 원효의 사상은 우리가 화쟁사상이라고 한다. 화쟁사상. 화쟁. 원효의 화쟁은 뭐야? A라는 입장과 지금 8번이지. A라는 입장과 B라는 입장이 있으면 A하고 B가 싸운단 말이야. 근데 A만 맞아. B가 맞아. A 너는 틀려. B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A도 맞고 B도 맞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인 C의 차원에서 통합을 이루어 보자 라고 말하는 게 원효의 화쟁사상입니다. 제시문 봐봐. 나는 뭐야? 땡땡 회사는 임금 인상 문제로 노사 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 즉 회사 측과 노동자 측이 갈등이 있으니까 원효는 뭐라고 말해? 회사 측의 입장도 긍정하고 노동자 측의 입장도 긍정을 해서 더 높은 관점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보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신만 옳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서 둘 다 맞다는 입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존중하면서 더 높은 입장에서 우리는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한쪽만 맞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4번. 실전입니다. 1번. 자, 갑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고른 것은 갑 보자. 갑. 지역주의는 지역 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자주성과 자율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갑은 지역주의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네요. 지역주의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 주민들을 배척하게 만들기 때문에 심각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 나는 지역주의를 반대하네요. 왜? 갈등을 만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럼 X, Y, Z를 보자. X. 지역주의가 민주 정치에 기여한다고 보는 정도는 을이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이 가는 거니까 자 X 지역주의가 민주 정치에 기여한다고 보는 정도는 갑에 비해 을이 커 작아? 그렇지 작죠. Y 지역주의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고 보는 정도는 갑에 비해 을이 크죠. 갈등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Z 지역주의가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정도는 역시 을이 낮아요. X는 낮고 Y는 높고 Z는 낮다. 어디죠 그럼? 쭈쭈쭈쭈 찾아보면 리을이네요. 리을.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을 한 내용을 고르시오. 갑 통일 비용을 지나치게 걱정해 통일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통일 전후에 이루어지는 남북 경제 통합은 장기적 관점에서 총공급과 총수요의 확대를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흡수 통합이나 통합을 서둘러 진행하는 급진적 방법보다 점진적 방법에 의한 통합의 경우가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통합의 방법은 밑줄 이질적 체제의 통합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통일 비용을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갑은 점진적 단계적 통일 방법을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 1. 분단으로 발생한 소모적 비용을 절감하고 통일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조기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읽어도 알겠죠?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하자는 게 갑이고 을은 뭐야?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번에 단기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죠. 둘 다 통일의 경제적 이익을 인정은 하지만 그 방법이 갑은 점진적, 을은 단기적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네. 정답은 그래서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이 할 것은 5번이죠. 통일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조기 통일보다는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하는가?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건 갑이고 조기 통일을 지향하는 거는 을이니까 X가 되겠죠. 을은 5번에 X가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너무 쉬운 질문이니까 읽고 유추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세요. 3번입니다. 가의 입장에서 나의 갑을 모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입니다. 자, 가의 입장. 넷째 줄에 중간쯤에 밑줄 한번 쳐볼까? 진보의 날개만으로는 안정이 없고 보수의 날개만으로는 앞으로 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갈등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념 갈등, 두 번째 세대 갈등, 세 번째 지역 갈등인데 여기 제시문 가는요 이념 갈등을 말하고 있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념 갈등은 뭐와 뭐의 싸움이야?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싸움인데 보수주의는 사회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고 진보주의는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이야. 그렇죠? 보수주의는 질서와 안정을 중시하고 진보주의는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이다라는 건데 제시문 가는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둘 다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나를 해보세요. 갑.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보다는 사회 안정을 중시하는 이념을 지녀야 한다. 자, 이거는 보수주의야 진보주의야? 사회 안정이니까 보수주의 입장이고 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현상 유지보다는 변화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념을 지녀야 한다. 이거는 진보주의 입장인데 가의 입장에서는 둘 다 중요하다. 둘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니까 정답은 1번이죠.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균형 잡힌 인식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그래요. 정치는요. 크게 양당제로 이루어지는데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좀 발언의 입장은 보수주의인 거고 좀 기존의 사회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바꿔서 뭔가 정책이나 제도를 바꿔서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의 큰 발전을 추구하는 입장을 우리가 진보주의라고 하는데 진보적인 변화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사회가 불안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너네 생각해봐.
지금 갑자기 뭐 정시 50, 수시 50 정도로 대학교를 뽑고 있는데 대충 보면은 갑자기 수시가 너무나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안 되겠다. 내년부터는 정시 100% 뽑겠다. 라고 사회제도를 딱 바꿔버리면 어떡해? 수험생들은 혼란스럽죠. 1학년 때 생활과 2학년 때 생활이 있는데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보적으로 바꾸게 되면은 물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사회적인 혼란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적인 측면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이 사회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사회도 너무 혼란시키지 않을까를 고민해 봐야겠죠. 그래서 작년에 그 숙명여대 사건 같은 게 있었고, 뭐 또 몇몇 정치인들의 그 자녀들의 좀 약간 부정적인 입학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수시의 비율을 올해부터는 낮추고 있는 거죠. 조금씩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4번. 갑, 을, 병 서로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저는 통일에 찬성합니다. 아, 갑은 통일에 찬성하는 입장이네. 왜 그럴까? 보면은 통일은 한 민족으로서 동질성 회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하는구나. 또 보면은 두 줄 밑에 더 중요한 이유는 인도적 문제 차원. 아,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한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네요. 을. 저는 통일에 반대합니다. 아, 을은 반대하는구나. 왜 반대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줄에 가면은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 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통일을 반대하는구나. 오케이. 병.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통일을 해야겠지만 현재 한국이 처한 국내 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평화 유지에 주력해야 한다. 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뭐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그 평화 유지에만 주력해야 한다는 거죠. 을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통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일시적이라도 어려움에 빠진다면 국가 간 치열한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는 지금의 활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지.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간단하죠. 갑이 을에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통일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을은 뭐해? 경제적 문제만 고민하고 있고 인도적 문제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제시할 수 있는 비판인 겁니다. 2, 3, 4, 5번은 그냥 다 읽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간과하고 있지 않아요. 다 뒤에 있는 의견들이. 하나만 보면 이런 거야. 2번 봐봐. 갑이 을에게 현 시점에서 통일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간과한다. 병이 간과해? 간과 안 하잖아. 국가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평화 유지에 주력하자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간과한다고 보지 않죠.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없다라고 나오니까 보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문제 5번. 5번. 가의 갑, 을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씨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사회 갈등은 하루빨리 척결되어야 할 사회악이다. 아, 갈등의 역기능에 대해서 주장하는 지문이네요. 을. 사회 갈등을 통해 인습에 의해 당연시되던 비합리적인 것들을 폭로하여 사회를 도덕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아, 갈등의 순기능을 말하는 지문이네요. 기억. A. 사회 갈등은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가? A에 들어가려면 갑과 을 모두 예여야 되는데 기억의 지문에 대해서는 갑이 반대하겠죠? 갑은 사회 갈등의 역기능을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땡. 니은 B. B는 갑은 예, 을은 X 하면 되는 거네. 사회 갈등은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가로막는다. 가로막기 때문에 역기능에 중점하는 갑은 O, 을은 X라고 말하니까 니은은 맞는 얘기. 디귿. 사회 갈등은 사회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는가? 갑에게는 X, 을에게는
O가 되는 거니까 B에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리얼. C. 사회 갈등은 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가? 을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 갈등의 순기능이 맞으니까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된다라는 거지. 갈등을 통해서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갈등을 잘 해결함으로써 그 사회가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6번입니다. 6번 별표 하나. 중요해.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문제 상황에 대해 제시할 견해. 이 사람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누굽니까? 읽어볼까? 장님들은 코끼리를 설명할 때 제각기 딴소리를 한다. 어느 장님도 코끼리의 진면목을 드러내지는 못한다고. 그렇다고 어느 장님도 코끼리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불성을 설명하는 것도 이와 같다. 그러므로 어느 입장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모든 입장을 떠나서도 안 된다. 누굽니까? 원효야, 원효. A라는 사상과 B라는 사상은 각자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완벽하게 볼 수는 없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맞는 거야. 부분적으로는 코끼리를 볼 때 우리가 이 전체 코끼리를 한 번에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가 다리를 보는 것과 내가 코를 보는 것은 각각은 맞는 얘기잖아. 그러니까는 다리를 보는 입장과 코를 보는 입장을 조합해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C라는 관점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게 원효의 화쟁사상인 겁니다. 화쟁사상. 기억. 자신이 기존에 지니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벗어나야죠. 니은. 서로 다른 의견도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맞죠. 디귿. 현상에 대한 자신의 이해나 설명이 완전하지 못할 수 있으면 자학해서 다른 사람들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 거 맞죠. 리을. 부분에 대한 지식은 오류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합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게 아니고 부분의 지식들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모아야 한다. 정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4번입니다. 7번 보세요. 7번. 진짜 문법 솔직히 너무 쉽다. 14단원은. 가액, 이게 중요하다. 별표 3개. 자, 가액, 값을,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들어갈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값. 나는 논증 규칙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보편화의 원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적 표현을 제안한다. 이거 뭐야? 하버마스야. 여기서 말하는 논증 규칙은 뭐야? 담론을 통해서 보편화의 원리를 위해 보편적 합의를 하겠다는 거야. 담론을 통해서 보편적 합의를 하겠다라는 하버마스입니다. 을 봐봐. 을. 나의 준칙이 하나의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나 또한 바랄 수 있도록 오직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누굽니까? 칸트지, 칸트. 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세워야 한다는 거지. 내가 어떤 행위가 의무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생각할 때 그 의무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거야. 자, 어떤 행위가 의무에 맞는지 혼자 고민해. 나 혼자 거짓말을 하는 게 의무인지 아닌지를 혼자 고민해봐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게 보편적인지 아닌지를 혼자 고민하는데 하버마스는 뭐야? 보편적인 의무를 합의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구랑? 의사소통을 하잖아. 담론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담론을 통해서 보편적인 합의를 이룬다는 특징이 있어요. 칸트랑 하버마스 둘 다 보편적 합의를 중시하지만 혼자 하냐 여러 명이서 하냐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A. 기억의 A. 개인의 도덕 판단만으로 타당한 규범의 성립이 어려우므로 담론이 필요하다. 이거는 하버마스가 칸트보다 좀 더 나아간 입장이 되니까 A가 맞아요. 칸트는 혼자 한다니까? 사실은 칸트는 혼자 해도 돼. 왜? 모든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은 누구나 똑같이 가진 이성이기 때문에 그 이성을 통해서 혼자 생각을 통해서 보편적인 의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니은 B. 대화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된 규범은 보편 타당하다? 아닙니다.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대화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한 규범을 통해서 보편성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칸트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다
실현시켜가지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토론이 아니라 스스로 보편성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디귿 C. 규범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과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하다. 결과에 대한 고려가 불필요한 거는 칸트만 해당하는 거죠.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죠. 어떤 거에 대해서든 다 얘기할 수 있는 주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리을. 모든 타당한 도덕 규범은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보편화될 수 있다. D. D는 뭐 갑과 을 둘 다 해당하지 않는 얘기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죠. 타당한 도덕 규범이라는 거는 보편적이다라는 건데 하버마스나 칸트 모두 보편화될 수 있는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디귿은 땡이 되겠네요. 리을은 땡이 되겠네요. B가 돼야겠죠. B가. 정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1번입니다. 1번. 마지막 문제.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나의 A에게 제시할 조언. 군자는 남과 조화롭게 어울려 지내지만 부와 내동하지는 않는다. 화이부동. 조화를 추구하지만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소인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남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기는 하지만 남과 조화롭게 지내지는 못한다. 같지만 조화가 안 되는 동의불화가 소인이고 같지만 조화가 안 되는 군자는 조화는 되지만 같지는 않다는 화이부동이 되는 거죠. 나와보면은 뭐 어느 고등학교 반장 A는 화목한 학급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급의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모두 따른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따르지 고민한다 하면 안 되죠. 생각은 다 각자 다를 수가 있어. 회장과 부회장과 총무와 청소장 뭐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다 다르지만 그 다름에서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게 화이부동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야. 자신의 소신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회의 조화를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입장이 달라도 우리는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그래야 대화를 하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렇게 알고 보면 되겠습니다. 14단원은 사실 새롭게 포함이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절대 어렵게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EBS만 확실히 복습을 하면 수능에 만약에 나온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EBS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출을 볼 게 없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러분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고